제가 비교적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셀러를 많이 봐왔지만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 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남의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어릴 때부터 뭐 20살 때부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성공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저는 꼬마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저는 세게 배팅을 했죠. 이게 이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을 일종의 배팅이죠. 매장도 큰 거 없고 뭐 처음부터 물건을 사지는 않았어요. 저는 매장을 큰 걸 얻은 게 배팅이었죠. 사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뭘 알았냐면은 망하더라도 크게 말아 먹어야지 재기가 있지. 조그맣게 말아 먹으면 시간 낭비다. 뭐 이런 무모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 약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제가 개인 셀러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뭐 머리를 굴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본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실제 그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미지옥, 대량 등록 뭐 이런 거 있죠. 위탁. 그거를 제가 어디에 가서 똑같은 입장에서 프로그램 깔고 대량 등록 그 깔고 긁어와서 뿌리는 걸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개미지옥을 제가 체험을 해봐야 거기서 발생하는 물건을 많이 뿌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알아야 할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 그 아이템 한 개를 내가 똑똑한 거를 팔았을 때 겪게 되는 그런 거하고는 이게 수준이 상대가 안 돼. 왜냐하면 이건 아이템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아이템을 내가 팔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긁어다가 까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예측을 못하고 이거는 문제의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실제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는 그 문장에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6시간 그리고 카톡방이 있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다 문제예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고객이 클레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팔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누가 클레임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장사를 못 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군대를 안 갔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 그걸 제가 굳이 그때 제가 뭐 철학책 읽고 야스퍼스에 빠져가지고 한 개 체험하겠다고 정신 나간 군대에 가가지고 내가 실존을 체험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간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역에. 물론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종병으로 빠져서 교회에서 비디오 보면서 잘 보내긴 했는데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 군대에 가서 한계 체험을 내가 해봐야지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구매 대행을 지금 대량 등록, 뭐 반자동, 자동, 수동 이걸 지금 제가 해서 근데 이거를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강의를 거의 지금 전업 강의예요. 제가 그 카운슬러 직업이 바뀌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최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자본이 많지 않든 간에 아니면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든 간에 근데 장사는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비즈니스 솔루션이 뭔지를 제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행하기가 하기가 싫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리킨 방향대로 다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쉬워야 되고 하고 싶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본과 어떤 내가 가진 역량과 모든 조건과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장사를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는 그런 비즈니스 솔루션이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는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 정답들을 어떻게 꿰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거를 쉽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쉬운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연을 좀 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제목은 저자분, 경험 많지 않은 분들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장사를 해야지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건가? 어떻게 해야지 망하는가? 이거에 대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장사를 다 해보고 여러 스테이지를 다 거친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매 대행에서 뭐 돈 번 사람들을 많죠. 예, 저도 지금 오늘 구매 대행을 당연히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면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꿈꾸던 가장 아이디어란 장사의 모델이에요. 셀러 입장에서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인 거고 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물건을 팔릴까 안 팔릴까 고민 없이 먼저 팔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셀러들이 겁먹어가지고 팔지 않은 물건을 못 샀는데 셀러가 겁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여러 가지를 많이 팔면은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재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소비자 가격에서 빠지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매 대행이라는 아주 아이디어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의 그 장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아요. 경험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낮은 경험치와 낮은 이해도 상태에서 구매 대행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내가 아는 거에서 그 범위 내에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고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우리가 물이 새면 거기도 땜빵하고 여기 새면 또 여기 땜빵하고 여기 새면 여기 땜빵하고 이런 일만 계속하는. 그러니까 지금 구매 대행에 있는 그 강의의 카톡방이 한 4-5개가 있는데 읽어야 될 자료가 수천 개가 있고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정신을 잃는단 말이에요. 왜냐? 계속 물이 새니까. 구매 대행은 아주 프로미넌트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엄청난 모델이에요. 그럼 이 모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 레벨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밑에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 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돈이 벌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처음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트러블 앤 슈팅이 너무 많아요. 이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당연히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수익 버는 게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따라오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이렇게 미친 듯이 개미지옥에서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막 등록하고 뭐 상세 페이지 바꾸고 더 잘 팔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한 이 과정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생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든 거하고는 달라요. 쫓기요? 지금 제가 여기 히터를 켜면은 이게 좀 더워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제가 히터 껐더니 지금 추워가지고 요즘 애들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그 뭐라고 그러지? 조거하고 이렇게 후드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조끼 이렇게 입는 게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옷을 이렇게 젊게 입어야 되는. 이거 중요한 강의하는데 갑자기 또 옷 얘기로 샜어요. 무슨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트러블 슈팅,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지속성이 없어. 이건 확실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 근데 이 괴로운 게 즐기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그 개미지옥을 괴로워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지옥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수정이 필요한 모델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델인데
이거를 안 되는 거와 지겹고 괴로운 거가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솔루션이 뭐냐? 퍼스널 브랜딩 하라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 뭐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구독자 많이 들려가지고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 아무거나 팔면은 잘 팔릴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1, 2,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하죠. 이거는 도망가는 얘기예요. 1, 2, 3번에 대한 이 비즈니스 자체 모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퍼스널 브랜딩이 돼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면은 물건이 잘 팔린다. 뭘 팔아도 잘 된다. 아니, 내가 유명해지면은 물건만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되죠.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거는 내가 매체가 된다는 건데 매체가 돼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또 실제적인 얘기가 없다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게 비교적으로 요즘에 새로운 컨셉이고 특히 나이 든 분들한테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내용들이 잘 몰라요. 새롭고. 그러니까 몇천 명씩 있는 그룹에서 여기에 조인하면은 서로 좋아해주면 갑자기 팔로우가 내가 네 거 해주고 네가 내 거 해주면 갑자기 몇천 명 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 그 구독자 풀들끼리 서로 좋아해줘 해가지고 좋아요하는 그 팔로워가 몇천 개 되면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용도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예쁘면은 예쁜 남자나 여자를 보고 싶은 용도가 명확하죠. 그러면 있는 거고 본인이 컨텐츠가 정확한 용도가 있으면 그걸 보려고 구독을 하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인격이 있어.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웃겨. 그러면은 그런 나만의 어떤 앵커 탤런트를 내가 갖췄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팔로워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테크닉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뭘 올리고 어떻게 하면은 동영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꾸며지고 이런 얘기가 다 신기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치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은 구매 대행이든 뭐든 장사까지 잘 된다. 월 얼마 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안 좋다는 것만 얘기하면은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파동이 강력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거를 지금 다 손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이따가 제가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이 장사든 뭐든 간에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중에서 제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꼼수라는 거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나온 게 꼼수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 해결이 되겠죠. 근데 머리가 나쁘다. 그런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머리 쓰는 거를 어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대신 써서 오늘 강의라는 게 이제 머리를 대신 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물론 이게 제가 늘 하던 강의는 아니라 가지고 새로운 내용이라서 조금 두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내용을 여러분 걸로 좀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초보분들도 꼭 보셔야 되고 장사를 지금 오래 하신 분도 보셔야 되고 지금 매출을 몇십억 하시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돼요. 제 과거에 오프라인 워크숍이라든지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용이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과거에 잘못 가르쳤다기보다는 과거에 제가 정답 위주로 가르쳤던 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보완을 해서 한 리바이즈 된 강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제가 개인셀러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개인셀러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사업을 시작하면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받으면은 아이템을 뭘 해라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줘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은 제 용어로 얘기하면 낚싯대를 어떻게 섞어서 진열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이라는 회사가 미원 팔고 겉으로 보이는 그 브랜드 같은 모델이 있지만 실제 그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밑에서 다른 사업이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이제 강의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집중해서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합시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내가 알아야겠구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뭐냐? 알려주는 사업, 돈 버는 사업, 뭐 여러 가지들을 내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믹스해가지고 모델을 짜는 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매 대행도 있고 해외 소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사의 모델을 섞는 것도 포트폴리오인 거고, 똑같은 해외 소싱을 하더라도 돈 버는 물건하고 브랜드가 되는 물건을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거. 제가 뭐 얼굴 상품, 매출 상품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거기에 해외 소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는 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실 개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언어로 보캐브러리로 설명드리는 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크게 두 가지의 장사를 섞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가 BTR 장사하고 두 번째가 브랜딩이에요. BTR이 뭐냐? BTR이 멋있는 게 아니라 보따리예요, 보따리. 제가 보따리라고 해다 쓰면은 이 강의의 품격이 떨어질까봐 제가 BTR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와 브랜딩이 되는 장사를 섞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저는 안 섞어도 돼요. 근데 저도 과거에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누가 얘기했으면은 내가 왜 보따리를 안 했을까? 너무 후회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다닌 공장, 물건들 보면은 그걸 보따리로 풀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낙가마로 풀었을 때 무조건 큰 돈을 벌 물건들이 많았는데 나는 무조건 코즈니다 브랜드니까 난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만 팔아야 돼.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무시했던 보따리 돈 벌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BTR 장사하고 브랜드 장사를 같이 섞어야 돼요. BTR 장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 팔기예요. 그리고 브랜드가 되는 장사는 뭐죠? 먼저 팔기예요. 요 얘기도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제 강의를 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먼저 팔기와 따라 팔기의 개념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상품 포지셔닝으로 접근하는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어요. 작고 진한 단 하나의 앵커 브랜드 상품을 터뜨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만약에 1번으로 상품 포지셔닝으로 할 때는 하나를 터뜨려서 이게 대박이 날 아이템을 고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는 제가 뭐 다른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은 포트폴리오 얘기니까 비즈니스 모델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작고 진한 단 하나의 앵커 상품으로 브랜딩을 하는데 이것만 매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통제를 못해.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따리 장사를 해야 돼요. 작고 진한 단 하나의 앵커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것들이 많죠. 국내 시장 조사해야 되고 해외 조사해야 되고 소싱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A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보따리로 갈 물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섞어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 사업자가 운영을 하듯 전혀 다른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나누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누든 마음을 나누든 간에 한쪽에서는 작고 진한 단 하나의 앵커 상품을 팔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포지셔닝이고 2번은 뭐냐면은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해요. 샵 포지셔닝을 제가 하라고 하는데 이 안에 구매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샵 포지셔닝을 제가 옛날에 했듯이 1688이나 뭐 이런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와서 여러분들은 절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 상품, 뭐 매출 상품 이런 상품 믹스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단돈 10,000원도 쓰는 거를 부들부들 떨려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수많은 셀러들은 앵커 상품 사와가지고 매출이 바로 날 상품에만 돈을 쓰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을 상품에는 한 푼도 돈을 못 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이 2번에 대해서 1번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 뒷부분에 요 2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구매 대행도 얼굴 구매 대행이 있어야 되고
매출 구매 대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해외 소싱 상품이 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저자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상품 포지셔닝으로 런칭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상품군으로 앵커 상품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인도 영상 올리면서 이 공장 한 개만 뚫어가지고 돈 한 7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돈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이 없는 분은 전체에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감도 없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돈을 안 쓰는 사업 모델을 하는 거에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품 믹스를 상품 소싱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것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매 대행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구매 대행에서 얼굴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일으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앵커, 이거는 소싱을 해야 돼. 이 세 개가 묶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짧고 진한 단 하나의 샵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돼. 그게 샵이 브랜드가 돼야 돼요.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번은 상품이 브랜드가 되는 거고, 2번 모델은 그 샵이 이 구매 대행 사이트에 붙은 내 제목이, 그 샵의 이름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구매 대행 믹스가 필요하고, 여기다가 앵커 소싱 상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급격하게 구매 대행하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들도 구매 대행에 대해서 오픈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붙냐? 독점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뭐 아마존에서 긁고 오고 알리익스프레스 긁고 오면 거기는 소매나 도매예요.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오너도 아니고,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도 아니에요. 그 물건이 흘러가서 어딘가에 팔고 있는 거기서 물건을 긁어와 가지고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얘는 경쟁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1번, 2번, 3번 문제 때문에 얘는 장사가 아니에요. 얘는 개미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장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트러블 슈팅과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소매에서 물건을 긁어서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하고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독점을 걸어야 돼요. 독점은 옵션인데 어떻게 독점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비단 선진국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명 브랜드만 브랜드가 아니에요. 중국에도 브랜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지네 물건을 브랜드화 시켜서 지네들이 소매업을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물건들 중에서는 지네들도 안다는 거지. 이 물건은 절대 아무도 해외 소싱을 해갈 수가 없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안 사갔으니까, 해외에선. 왜냐? 부피가 크고 AS 문제가 있고 설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사람만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절대로 해외 소싱이 일어날 수가 없는 물건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브랜드나 이런 공장은 구매 대행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혹은 이 공장이 현재 소매를 하고 있다. 그럼 재고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은 이 공장이 어떤 특정 업자한테 물건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공장 입장에서는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 뭔가의 메리트를 우리가 줘야겠죠. 나만 이 물건을 구매 대행으로 받으려면은. 이거를 풀어가는 하우투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지금은 사업 모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브랜드.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해외 브랜드를 한두 개 갖고 오자 이런 게 아니라, 얘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외 브랜드를 갖고 오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샵 브랜드로 풀 수가 있고요. 하나는 브랜드 자체로. 자, 샵 브랜드로 풀 때는 반드시 얼굴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색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독점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를 소싱할 때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거는 마진이 없고요. 어려운 거는 마진이 높고 내가 독점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 소싱에도 믹스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를 각각 또 푸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A라는 브랜드를 소싱하면 얘를 마치 얘 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왔듯이 이 자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얘를 띄우는 거죠. 각각을.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을 어떻게 푸느냐,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